연산군의 후궁,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악녀 중 한 명 장록수. 아버지는 문희현령을 지낸 장안필이고 어머니는 장안필의 첩이다. 장록수의 어머니는 천첩이며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장록수도 천민의 신분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몸을 팔아가며 살았다. 제한대군 집. 간호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한대군의 노비가 되었고 그와 아들도 낳고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전전하자 먹고 살기 위해 노래와 춤을 배워 창기가 된다. 그녀는 워낙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춤과 노래를 금방 배웠으며 솜씨가 매우 훌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502년 자신의 운명을 180도 변화시켜줄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연산군이었다. 연산군은 궁을 나와 자신의 삼촌이던 제한대군 집에 놀러와 그녀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둘이서 술을 마시던 도중 제한대군은 장록수를 불러 춤과 노래를 하도록 시켰고 장록수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연산군은 그렇게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후 궁으로 돌아온 연산군의 머릿속에서는 장록수의 춤사위가 떠나질 않았고 결국에는 궁으로 불러들인다. 연산군은 그녀를 종 사품수건에 봉한다. 장록수의 외모가 굉장히 빼어난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외모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했으며 다만 그녀는 엄청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로 연산군 일기 기록에 의하면 30대의 나이에 16세 소녀로 보였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시적 숱한 남자들과 놀아났을 때 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스킬들을 이미 전부 마스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요사스러운 교태를 부려 그녀는 연산군을 구워 삶다시피 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연산군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했고 어쩔 때는 무슨 노에 부리듯 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연산군의 아명이 백돌인데 장록수는 연산군을 부를 때 백돌아 하고 불렀고 연산군도 장록수가 자신의 아명을 부르면서 하대하는 걸 특히나 좋아했고 연산군이 어쩌다 두려움에 떨 때면 자신의 치마폭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연산군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을 때도 장록수의 얼굴만 보면 화가 누그러뜨려지며 기뻐한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장록수에 빠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장록수의 매력에 푹 빠진 연산군은 1503년 12월에는 종 삼품수경에 풍계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쌀, 비단, 면포, 무명 등 엄청난 재물을 하사하는가 하면 궁에 살고 있던 장록수의 집을 굳이 지어주기도 했는데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저택 주변에 있던 민가를 헐어버리기도 했다. 또한 장록수의 집안도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내수사의 여종이던 언니 장복수와 아들은 면천이 되었고 형부였던 김효소는 함경도 전향별감이 되었다.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여러 국가 재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렀고 자신의 신분이 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만에게 벼슬을 내리기까지 하는 등 인사에도 관여했고 조정의 상과 벌을 줄 때 역시도 그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부정한 뇌물과 청탁이 오갔고 그녀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갔다. 왕족이었던 남천군 이쟁은 형제와 노비 송사를 하게 되었는데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치자 송사에서 쉽게 승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날이 그녀의 권세와 위세는 강해졌고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승은까지 입었던 궁녀인 수군비와 전향을 질투해 연산군에게 그녀들을 모함했고 그렇게 수군비와 전향은 참수되어 효수가 되어버렸으며 손과 발도 잘려 사방에 전시되기도 했으며 또한 기생인 옥지화는 실수로 장록수의 치마를 밟아버렸는데 그대로 차명에 처해졌다고 한다. 장록수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자 그녀의 하인들마저 기세등등해져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은 장록수의 집 하인과 시비가 붙어 싸웠다가 불공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비로소 풀려났던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인과 양반이 애초에 시비가 붙어 싸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양반이 잡혀갔다는 것은 그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엿볼 수 있다. 장록수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고 이에 인수대비는 연산군에게 장록수를 멀리하라며 누차 타이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더 싫어하게 된다. 그렇게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연산군 12년인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을 보다 못한 대신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인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궁을 장악한 반란군은 연산군을 잡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보낸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장록수 또한 정비,
김기비 등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된다.